마침 우리는 지금 오후 수업으로 잡혀 있고 제가 월요일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우리 학교에서 지금 있다가 퇴근하려고 마음 먹고 있으니까 중간에 낮잠 자긴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월요일 하루를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일단 작년에 비해서는 좀 더 무게감을 가지고 지금 스토리를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일단 전환기를 지금 맞이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10주차 월요일 그냥 그대로 주차를 가져가고 있죠. 내일부터 11주차 화요일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후반부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들고 와봤고, 그 여러분 사이버 캠퍼스 보시면 압축 파일이 하나 있을 거예요. 10주차 루트 샘플이라는 그 압축 파일을 일단 다운로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압축은 풀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자바 프로젝트를 익스포트 해둔 거니까 적당히 바탕화면에다 던져 놓고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그 LOOT라는 루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약간 지난 어린이날 시즌에 채점하면서 진짜 못하겠네 할 때 중간중간 살짝 기분 전환 느낌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지금 1.10 버전을 들고 왔어요. 아무튼 그거가 같이 들어있어서 걔를 구경해보고 그 안에 있는 주요 기능들을 확인하기 위한 샘플 프로젝트 3가지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살짝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 내 첫 자바 GUI 프로그램을 오늘 같이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그 루트라는 제가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랑 여러분이 만드는 새 프로젝트를 연결을 해서 2개의 프로젝트의 조합으로 그 각각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들의 조합으로 내 새로운 자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해볼게요. 그래서 걔는 조금 이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오늘 내용까지는 현장 학습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뭔가 몇 가지 새로운 키워드들, 개념들, 코드 적는 방법들이 등장하기는 하는데 대충만 얼버무리고 넘어갈 겁니다. 요 다음 수업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론 느낌으로 정리해 본다라고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늘 그래왔잖아요. 그렇게 한번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이 루트라는 게임 제작용 라이브러리를 구경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LOT는 라이브러리 오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텀 프로젝트의 줄임말입니다. 무려 이거를 제가 20대 시절에 아직 이마가 풍성하던 시절에 이제 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란 등등의 자바 수업 2학년 수업에 실습 조교로 임하면서 실습 시간에 활용할 용도로 직접 만들었던 라이브러리 이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는 되게 지금보다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았고 뭐 더 젊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이름을 붙여갖고 지금도 쓰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루트 정도로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수업 후반부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제가 미리 점 자바 파일 여러 개에서 적어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이 있기는 한데 걔는 좀 어렵습니다. 선형대 수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어려운 관계로 보통은 그냥 9버전을 계속 버전업을 해가지고 1.10을 지금 들고 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만들 간단한 GUI 프로그램, 간단한 게임이 아닌 좀 더 본격적인 게임을 만들려면 여러분이 키보드로 쳐야 되는 게 좀 더 많아진다라고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번에도 2D 게임 만들 거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간단히 생각해보면, 자, 우리 작년에 봤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우리가 게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냐를 살짝 떠올려 본다라면 뭐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들 중에 우리가 어쩌면 가장 고통받았던 바로 그거, 시각적인 효과 관련한 기능들이 작년 버전 그 파이썬 할 때 만들었던 그 GUI 모듈보다는 좀 더 그럴싸하게 들어있다라면 우리 마음에 좀 더 들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그림을 원하는 위치에 그리는 거. 그 다음에 반투명 그림. 요거는 사실 파이썬 당시에서도 지원을 했었는데 절반 정도만 지원했었고, 자바 동네 우리가 지금 쓰려는 루트 라이브러리도 절반 정도는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림 파일을 반투명으로 저장해 두면 실제로 반투명으로 그려줘요. 반투명으로 저장하는 방법은 그만 포토샵 그런 거 있잖아요. 파워포인트도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png 파일로 저장하는 게 아마 가장 간편한 방법일 겁니다. 결과물이 가장 예쁘게 나올 거예요. 뭐 우리는 파일 크기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그림 파일만 잘 준비해 두시면 그렇게 반투명 그림, 그래서 겹쳐서 그린다와 같은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게임 화면 있고 그 앞에다가 구름이라든가 특수효과 같은 거 오버레이 하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연출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무브 오브젝트라든가 리사이즈 오브젝트 막 그런 거 적어본 적 있잖아요. 걔보다 좀 더 직관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을 여러분이 원하는 타이밍에 위치나 크기 내지는 어떤 그림을 보여줄 거냐 등등을 좀 더 유동적으로 변경하는 게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 정도가 지금 준비가 돼 있고, 자, 우리 선형대수 다 배웠죠? 그래서 막 뭐 아직 컴퓨터 그래픽스 그런 수업은 아마도 안 나왔거나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행렬식을 계산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양한 위치를 고친다든가 크기를 고친다라든가 아니면 선회, 회전을 한다라든가 등등이 지금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키보드 마우스 입력도 좀 더 정밀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거나 뗀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도록, 무슨 특정 코드를 그런 상황에서만 실행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누르거나 뗀 바로 그 프레임뿐만 아니라 누르고 있는 동안 계속 뭔가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 XY 좌표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저 사람이 뭔가 클릭을 했을 때, 예를 들면 관역 그림 위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고 클릭을 했을 때만 점수가 올라가도록 코드를 짠다거나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마련돼 있고, 그 다음에 소리 재생도 이제 맥에서도 윈도우에서도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음원 재생 기능도 지금 걸출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번 버전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업데이트 해놨으니까 아마도 소위 리듬 게임인가 막 그런 거 만들려고 하는 친구들도 아마 큰 부담 없이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위 브금이라고 할 만한 배경음악 반복 재생하는 기능 들어있고, 그 다음에 특정 조건 만족했을 때 예를 들면 총알 그림이랑 비행기 상대방 적군 그림이랑 겹쳐 있을 때 두 그림을 다 없애고 소리를 재생하도록 만든다라든가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작년 버전엔 없었는데, 파이썬 버전엔 없었는데 소위 믹싱이라는 거를 라이브러리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효과음을 중첩해서 내는 게 가능하도록 지금 마련해 놨어요. 조금 이따 샘플 프로젝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전에 효과음 재생을 언제 했었냐 같은 거 따로 기록할 필요 없이 내가 원할 때 지금부터 플레이하겠어, 지금부터 플레이하겠어 하면 그런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음원 재생이 두 개가 겹쳐서 사용자의 귀에 전달되도록 이렇게 음원 합성까지 지금 자동으로 할 수 있게 설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요 방금 살펴봤던 세 가지 출력 중에서는 청각적인 출력과 시각적인 출력, 그다음에 사용자 입력에 대해서는 키보드 입력이랑 마우스 입력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이제 프로그램 바깥과의 데이터 흐름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당연히 프로그램 안에서의 데이터 흐름은 우리 중간고사 문제에서도 나왔던 바로 그 작년 수업에서도 나왔던 내가 원하는 자리에 원하는 값을 담아놨다가 나중에 꺼내가지고 새로운 값 계산하고 그러다가 대충 계산이 끝났다라 치면 사용자 눈에 전달하는 식의 데이터 흐름을 이전에 적어봤었던 그런 다양한 문장들, 수식들로 채워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포함해서 작년에 설명했으니까 우리는 대충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엄청 커다란 반복 흐름 하나를 미리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매 반복마다 예를 들면 60분의 1초마다 내용물을 한번 실행하는 while문 같은 걸 적어둔 겁니다. 그 다음에 매 60분의 1초마다 여러분이 미리 내용을 채워둔 어떤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주식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전반적인 실행 흐름, 코드 실행 흐름이 준비되어 있고 데이터 흐름 여러분이 원하는 시점에 발생시킬 준비 다 끝내 있고 그렇게 준비가 다 끝난 상태에서 그러면 내 게임은 맨 처음에는 무슨 데이터를 세팅해 놓은 상태로 스타트 할 거냐, 그 다음에 매 프레임마다 어떤 데이터 흐름을 언제 발생시켜야 되는 것이냐, 어떨 때 발생시켜야 되는 것이냐 같은 것들을 채워가면서 다시금 이전보다는 좀 더 그럴싸한 게임 하나를 만든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자,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예제를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클립스 켜신 다음에 우리 왼쪽에 보면 패키지 익스플로러 있고 적당히 빈 땅을 우클릭하시면 임포트 있잖아요. 요거 고르시고 요 제네럴 탭에 존재하는 프로젝트를 워크스페이스로 고르신 다음에 적당히 찾아보기에서 방금 다운로드했던 10주차 샘플 압축 파일을 골라주시면 돼요. 요 두 개 라디오 버튼 동그라미 중에 아래 거 한 다음에 .zip 파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여기에 프로젝트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하고 둘 다 체크가 돼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이미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체크가 안 되는데 아무튼 둘 다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엔터 키를 강타해서 피니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클립스에 제가 미리 준비해둔 자바 프로젝트 두 개가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뜨면 성공이에요. 그렇게 떴다라면 요 10주차 src 폴더 디폴트 패키지 맨날 봐왔던 프로그램.java를 열어보시면 돼요. 자, 도움이 필요하다 있습니까? 일단 혹시나 내가 뭐 예를 들면 술 먹고 이클립스 켜다가 실수로 패키지 익스플로러를 X 버튼 눌러서 지워버렸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자바라고 적혀 있는 요 퍼스펙티브인가 뭔가 우리가 골라놨었잖아요. 요 자바 리엘을 우클릭하시면 리셋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 학기 초에 이클립스 깔고 맨 처음에 자바 골라갖고 엔터키 쳤을 때의 그 포지션으로 각각의 탭들이 새로 뜬다라든가 등등 이동을 할 겁니다. 또는 패키지 익스플로러만 내가 다시 켜고 싶은 거다. 완전히 초기화하긴 싫다라면 그때는 여러 메뉴 중에 윈도우 메뉴 보시면 쇼뷰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 보시면 여기에 패키지 익스플로러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패키지 익스플로러가 만약 닫혀 있다라면 다시 열어줄 거예요. 기회만 다시 열어줄 겁니다. 그래서 뭐 문제들 탭 아니면 뭐 콘솔 탭 같은 경우는 컨트롤 F11 누르면 다시 열리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탭들 실수로 닫았다라면 그 윈도우 메뉴에 쇼뷰를 쓰면 엔간한 건 다시 열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준비해 두시고 자 여기에는 지금 .java 파일 4개가 들어있어요. 전체 프로그램 실행 흐름 구성하는 프로그램 .java 말고도 그 게임 화면 3개를 각각 구성하기 위한 .java 파일들이 지금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 예제, 그 다음에 입력, 그 다음에 음원 재생 예제 해가지고 3가지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순서대로 같이 한번 구경해 보고 오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java 열어보시면 적당히 이 부문 세 덩어리가 지금 있는 걸 관찰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모드가 0이면 뭐하고 1이면 뭐하고 2이면 뭐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대충 비슷하게 생겼지만 요 new 수식이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모드가 0일 때는 요 physics sample frame 인스턴스 하나를 새로 만들어 갖고 그걸 붙잡고 지금 창 하나를 켜주도록 세팅돼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돼 있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요 리터럴 하나만 는 0으로 스타트하지 않고 는 1로 스타트하면 다른 샘플을 구경해 볼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0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루트를 사용한 물리 예제예요. 컨트롤 F11 누르면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시작하면 이런 느낌으로 빨강색 공이 제 기억이 맞다면 5,000개가 임의의 위치에 떠 있는 상태로 스타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충 우리한테 글자를 출력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FPS는 60.00입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긴 지금 그 잘은 모르겠지만 1초에 60번 그러니까 60분의 1초마다 한 번씩 내용물을 반복 실행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뭐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지금 막 그 화면 캡처도 하고 있고 여러 개 지금 동시에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이 모양인데 여러분은 아마도 지금 깔끔하게 60 내지는 59.97 이런 식으로 지금 안정적으로 동작하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밑에는 지금 시간, 현실 시간 기준으로 초 단위로 왔다 갔다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제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댄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꾹 누르면 여러분의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는 그 픽셀에 대해서 입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들이 여러분의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마우스 포인터에서 손을 떼면 이제 이런 느낌으로 청력이 발생을 합니다. 마우스 포인터에서 벗어나려는 방향으로 청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적당히 누른 다음에 적당히 떼면 이런 느낌으로 뭔가 세계가 멸망한 것 같은 그런
연출을 해보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공이 5,000개가 있고 그 5,000개 각각에 대해서 이 소위 가속도, 속도, 변위 값을 그때그때 갱신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쩔 때는 인력이 발생하고 어쩔 때는 청력이 발생하고 그런 계산들을 매 프레임마다 계속 하고 있음에도 뭐 큰 어려움 없이 지금 60프레임을 제 노트북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들려는 게임 이번에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어차피 그림 5,000개 보여줄 거 아니잖아요. 장애물 5,000개 할 겁니까? 예를 들어 미로 찾기 만든다 칩시다. 미로를 뭐 가로 20칸, 세로로 10칸 하면 그래봤자 200개예요. 그렇죠? 200칸이잖아요. 200칸 각각에 대해서 서로 다른 그림 보여준다고 해서 60프레임 미만으로 떨어진다거나 하는 일은 아마도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 큰 무리 없이 아마도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게임 이번 한 달 동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번 자바 버전은 그래픽 카드를 씁니다. 뒤에서 열심히 행렬곱을 해가면서 행렬식을 계산하도록 지금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썬 버전은 그렇지 않았어요. 파이썬 기본 라이브러리는 무조건 CPU만 굴려 먹도록 돼 있어서 아마도 여러분이 원하는 게임 만들려고 했다가 너무 느려져 가지고 포기를 했다거나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좀 더 그럴싸한 연출해보고 싶다는 상황에서 쓸 수 있게 컨트롤 키랑 제 기억이 맞다면 왼쪽 컨트롤 키랑 그 다음에 스페이스 바를 입력을 받게끔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눌러보시면 누르고 있는 프레임에는 내가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있든 마우스 포인터를 어디 갖다 대고 있든 물리량이 변화하지 않도록 만들어놨어요. 물리량이 갱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마우스 버튼 눌러가지고 돌리고 있다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 상태에서 마우스 버튼에서 손을 떼면 그러면 그 다음 프레임부터는 자 마우스 버튼에서 손을 뗀 프레임에만 청력이 발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전에 이미 마우스 버튼에서 손을 뗀 상태에서 컨트롤 키에서 손을 떼면 이 친구들은 그냥 원래 관성 그대로 청력이 추가로 작용하지 않았으니까 관성 그대로 날아가고 마찰력에 의해서 결국은 정지를 하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는 어떤 효과냐? 스페이스바는 모든 공들의 현재 물리량 물론 이제 변이는 그대로 놔두고 속도랑 가속도를 전부 다 0으로 초기화하는 느낌으로 지금 데이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막 물리적으로 복잡한 게임 만들 건 아니겠지만 이 정도의 연출까지 이번에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드 살짝 구경해 보면 physics sample frame 잡아 봐주시면 돼요.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파란색 주석 지금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클래스 정의 스타트 하고 있는데 extends game frame이라고 뭔가 지금 첫 줄에 to를 달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오늘은 일단 그러려니 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스타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조작 방법 제가 미리 소개를 해둔 거 있고 그 다음에 static final 붙여놓은 그래서 공 숫자는 5,000개로 하겠어. 여러분 원한다면 이거를 0 하나 더 붙여갖고 다시 한번 컨트롤 F10을 누른다든가 해보실 수 있어요. 아이고 공 5만 개가 제 노트북은 공 5만 개를 물리량을 계산하는데 1초에 60번은 택도 없고 1초에 8번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 그럼 이제 500개로 줄이면 여전히 아까도 가능했으니까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도록 주팔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공 자체의 너비랑 높이 픽셀 단위로 지정할 수 있고 뭐 얘네는 여러분 원한다면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도록 그렇게 노출해 둔 거고 그 다음에 물리량과 관련한 인력과 청력의 최대값이라든가 아니면 X속도, Y속도의 최대값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분 바꿔보실 수 있게 해놨고 그 다음에 각종 계수들도 몇 가지를 마련을 해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선형대수 시간에는 그렇게 잘 고려하지 않았던 단위를 아마 자주 신경을 쓰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단위를 내부 게임 안에서의 칸 단위로 할 거냐 아니면 화면에서의 픽셀 단위로 할 거냐 아니면 모니터에서의 센티미터 단위로 할 거냐와 같은 수많은 단위들 사이에서 환산을 해가면서 내 캐릭터를 그래서 얼마만큼 X좌표를 이동해야 되는 건데 등등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막 9.8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숫자들을 여러분이 몇 가지를 중간중간 정하시게 될 거고, 걔네들을 계수랍시고 늘렸다가 줄였다가 해가면서 테스트를 해서 가장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를 쓴다라든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마찰 계수를 마이너스 0.001로 해놨습니다. 얘를 0으로 하면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은 마치 얼음 위에 있는 것처럼 속도가 줄지 않아요. 마찰력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냥 날아가던 친구들은 한도 끝도 없이 날아갈 거예요. 물론 지금은 벽에 부딪히면 돌아오겠지만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원래 버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찰력이 존재한다라면 우리가 좀 코드를 그지같이 짰다 하더라도 그럭저럭 잘 나가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엄청 빠르게 움직이던 친구들도 결국은 그 속도랑 가속도, 그러니까 에너지를 모두 잃고 정지하게 만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마찰력을 넣으시는 게 아마 나을 것 같고, 다만 얘가 너무 높으면 0.01, 10배를 하면 그러면 이제 인력, 청력 같은 느낌으로 이젠 거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거의 진짜 폭발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든 거죠. 뭔가 오랫동안 뭔가 효과가 지속되는 게 아니라 빵 나간 다음에, 잠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얘는 좀 심각하니까 0.005 정도로 절반으로 낮춰보겠습니다. 하면 아까보다 따라오는 속도가 많이 느려졌고, 날아갈 때도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아무리 속도가 빠르다 하더라도 마찰 계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아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의미 관점에서는 제곱일 거예요. 아마도 제 기억이 맞다면 제곱으로 빠르게 정지를 해버리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조금 더 조절해 가면서 여러분이 적절한 계수를 찾으면 이제 간당간당하게 미끄러질 듯 말 듯 하면서 점프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내 캐릭터를 연출한다든가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바 코드로 짜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정교하게 게임 만든다면 그래도 가능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계수를 조금씩 내 마음에 드는 걸로 바꿔가면서 데이터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게 아마도 한 달 안에 그럴싸한 게임 만들 때는 그럭저럭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우리 이전에 얘기만 했었던 그 클래스 정의 안에 클래스 정의 적는 사례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비슷한 느낌으로 화면에 그릴 수 있는 뭔가 형식을 익스텐드를 해서 새로운 클래스 이름 볼을 클래스 정의를 적고 지금 스타트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위, XY 속도, XY 가속도 같은 것들을 추가로 난스테틱 필드로 갖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공을 지금 5,000개를 다루고 있겠구나라고 여러분이 간단하게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볼들을 5,000개를 일렬로 담아놓기 위한 배열 선언 해가지고 뉴 수식해서 5,000칸짜리 마련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래스 자체에 대한 생성자 정의 적어놨고, 여기 보시면 그 아까 전에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시각적인 출력, 청각적인 출력, 그 다음에 사용자 입력 받는 거, 그렇게 세 가지 중요한 기능들 중에 두 개를 여기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여러분이 원하는, 잘은 모르겠지만 자동 완성으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 바를 내 게임 안에선 0번 버튼으로 치겠어와 같이 지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1번 버튼으로 치겠어와 같이 지금 지정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게임 같은 거 보면 그 예를 들면 공격하는 키를 어쩔 때는 스페이스로 하고 어쩔 때는 C 키로 하고 등등 내가 마음대로 고칠 수 있잖아요. 엔간한 게임들은 전부 다. 그 막 롤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단축키 바꾸기 가능하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 게임에서는 버튼을 여러 개를 쓸 건데 그것들 중에 0번 버튼은 기본적으로 스페이스바랑 연결을 시켜 놓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번에 0번 버튼을 눌렀나 눌렀지 않았나 같은 식으로 코드를 짜게 된다 봐주시면 돼요. 그러다가 스페이스는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예를 들면 엔터키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라면 요 바인딩만 살짝 바꿔서 하면 다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얼마든지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버튼에 대해서도 동등한 느낌으로 마우스 주 버튼 1번 버튼을
내 게임 안에서는 2번 버튼 누른 걸로 치겠다. 0, 1, 2 이렇게 세 개를 바인드를 해놓고 스타트를 합니다. 그림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림도 여러분 요 임포트를 해 두셨다면 그 프로젝트 폴더 안에 이미지스 폴더 안에 그림 파일들을 제가 미리 담아놨습니다. png 파일을. 그래서 요 .png 파일은 공 가운데는 빨강색이고 공 가장자리 바깥은 투명색으로 지금 잡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들이 동그랗게 연출이 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png라면 그런 걸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얘는 파이썬 할 때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요 그림 파일에서 가져와서 내가 나중에 볼 네 글자로 이름을 붙여서 부르도록 하겠다와 같이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실행 흐름 시작하기 전에 첫 반복 준비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주사위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 아까 마련해놨던 5,000칸짜리 배열의 각각의 자리에다가 새로운 공 인스턴스 하나를 임의의 XY 좌표를 갖도록 마련을 해두고 나중에 FPS라든가 출력해야 되니까 화면에 글자를 표현하기 위한 사전 준비 조금 해두고 넘어간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게 지금 이니셜라이즈고 얘가 이제 그 엄청 커다란 왈문 실행하기 직전에 딱 한번 호출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얘는 지금 true 또는 false를 리턴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니셜라이즈 실패했다라면 false를 리턴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창을 띄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빠르게 이니셜라이즈가 개판났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역시나 이전 작년에 파이썬으로 게임 만들 때 구경해봤던 기회예요. 여기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60분의 1초마다 한 번씩 호출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타임 스탬프라 그래서 그 현재 시각 나타내는 게 롱 형식으로 들어온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나머지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폼은 그 for each 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법한 그 친구를 써서 볼스 안에 있는 각각의 볼들에 대해서 그 물리량들 현재 입력이 뭐였냐 등등에 따라서 물리량 지정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라면 누적을 시키고, 원래대로라면 적분을 해야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산수학의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누적을 시켜서 시그마를 써서 최종적으로 가속도 구하고 그 가속도를 적당히 보정해주고 가속도를 속도에 더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변위에다가 속도를 더하는 식으로 이 작업을 1초에 60번 함으로써 우리 눈에 보기에는 뭔가 2차식스럽게 뭔가 자유낙하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등 가속도 운동을 하는 느낌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각각의 공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런 for each 문이 지금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서드 정의가 하나 더 있어요. 드로우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매 프레임마다 업데이트 한 번, 드로우 한 번을 호출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매 프레임마다 한 번씩 호출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긴 한데 여러분이 혹시나 원한다라면 업데이트는 똑같이 내용을 실행하고 이번 프레임에만 드로우를 약간만 덜 한다라든가 이번 프레임에만 드로우를 특별히 해준다와 같은 이전과 다른 그리기 방식을 여러분이 고르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분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기를 시작한다. 화면을 일단 비운다. 그 다음에 공들을 전부 다 하나씩 그린다. 그 다음에 FPS 글자, 시간 글자를 그린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그리기가 끝난다와 같이 그냥 순차에 몸을 맡겨놓긴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원한다라면 여기다가 if문을 적는다든가 해서 조건에 따라서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그리지 않도록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로지 여러분의 선택으로 남겨두도록 마련해 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는 이제 불린 형식 값을 리턴할 겁니다. true 또는 false를 리턴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false를 리턴한다라면 그 프레임에는 드로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아예 호출 자체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엄청 복잡한 게임 만들고 싶다. 그럴 때 여러분이 혹시나 필요하다라면 드로우를 선택적으로 아예 안 하는 것도 가능하게 그렇게 지금 구성해 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워낙 컴퓨터가 좋아져 가지고 엔간하면 뭐 5,000개도 지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 프레임마다 업데이트 한번, 드로우 한번, 업데이트 한번, 드로우 한번 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드로우 할 때는 이제 그 공들을 그린다 하면 그 공의 X좌표, Y좌표, 그 공 인스턴스의 너비랑 높이 등등에 따라서 자동으로 그리기 작업을 해준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무조건 매 프레임마다 하도록 여기는 마련이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은 매 프레임마다 공 자체의 XY 좌표, 너비, 높이를 필요하다면 변경하는 코드를 고쳐서 다시 담는 코드를 업데이트 안에 적어두기만 하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현재 실행하면 매 프레임마다 공들 각각의 XY 좌표를 다 한 땀 한 땀 계산해서 그 계산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공들의 XY 가속도, XY 속도 등등을 유지해 가면서 매 프레임마다 위치랑 크기는 고정이지만 위치를 정하고 그 다음에 드로우로 호출함으로써 이전과 다른 위치에 그 공이 화면에 보이도록 지금 만들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일단 기본적인 시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코드 덩어리 설명은 끝이 나고, 잠깐 프로그램.자바로 돌아와서 보시면, 자, 요 모드가 0일 때 내용을 실행한다. 요 if문 중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창 하나를 띄우기 위한 코드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본격적으로 창을 띄우기 전에 세팅을 먼저 해두고 스타트하도록 마련을 해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새로운 창의 제목을 뭘로 할 거냐, 그 다음에 너비 높이 몇 픽셀로 할 거냐 등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전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그 각 프레임 사이의 시간 간격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16666666은 결과적으로 16ms입니다. 그래서 60분의 1초에 해당하는 숫자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인터벌을 1666이 아니라 10000000으로 하면, 그러면 의미 관점에서 이제 10m초마다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셈이에요. 그럼 이제 제 태블릿은 이제 100fps 유지를 지금 선방을 못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노트북은 좀 그렇다. 집에 있는 데스크탑 모니터들 보통 요즘 막 120Hz, 막 180Hz 막 이렇게 지원하는 거 여러분 아마 쓰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내 모니터에서 좀 더 유려하게 뭔가가 실행되는 걸 구경하고 싶다라면 요 맨 처음에 창 만들 때 이 세팅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100fps가 유지가 안 된다라면 이제 내 게임이 지금 공을 5000개를 쓸 필요가 과연 있냐, 다이어트를 해가면서 2500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하시면 아마도 100프레임 유지가 가능한 시점이 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감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이거 유튜브 영상으로 뽑으면 유튜브 영상은 지금 초당 30프레임으로 인코딩 해가지고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눈에는 지금 모든 연출들이 다 똑같아 보일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거를 여러분 변경하실 수 있어요. 1초에 업데이트 드로우 호출을 몇 번 할 것이냐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역체감이 심각할 거예요. 밑에 거는 지금 10fps로 세팅하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10fps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일단은 시간 봤을 때 확실히 100ml초씩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1초에 10번 갱신한다란 건 이런 겁니다. 아이고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 불편하겠죠, 그죠? 게임을 할 맛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뭐 밑에 있는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방금 전 준비했던 그 형식 인스턴스 하나 인수로 세팅스 밀어놓고, 자 이제 만들 거야, 만들어줘 한 다음에 윈도우에다 담아요. 그 다음에 그 친구를 이제 지금부터 모니터 화면에 보여주기 시작하겠어와 같은 느낌의 메소드 줄씩 적어주시면 창을 띄우는 게 성공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준비되어 있고, 그럼 이제 모드 1번 해가지고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합시다. 인풋 샘플 프레임이래요. 컨트롤 F11 눌러보시면 얘는 3인용 격투 게임입니다. 그래서 1P랑 2P 두 명의 선수와 한 명의 심판이 플레이를 하는 3인용 격투 게임이에요. 그래서
진지하게 궁서체로 어떻게 플레이하는 거냐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1P는 Q랑 A, 2P는 P랑 L로 조작한다. 다른 키 말고 스페이스바만 누르면 시작한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게 심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스페이스바를 안 눌렀고 다른 키 뭐를 누르든 전혀 입력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스페이스바를 떼면 시작한다. 지금 다른 키를 누르면 반칙이다 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지금 준비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이제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떼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이 시작한 이후 시점에는 이제 Q나 A나 P나 L을 누르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Q를 누르면 1P가 2P의 얼굴을 죽방을 때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 친구가 지금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체력이 다 날아가고 1P가 승리했다라고 지금 판정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바 다시 눌렀다 떼면 그러면 2P도 당연히 때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Q키랑 P키를 동일한 프레임에 동시에 누르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60분의 1초 만에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둘 다 졌다라고 크로스 카운터까지 지금 구현이 잘 돼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거 다 한 땀 한 땀 if문으로 작성돼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감이 온다라면 준비가 다 된 셈이에요. 그 다음에 Q랑 P는 그렇다 치고 A키랑 L키를 누르시면 얘네들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를 하기 위한 키예요. 그래서 A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 가드를 합니다. EP도 L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 가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가드를 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공격을 한다면 내 손이 아프기 때문에 내 체력이 0이 됩니다. 그래서 가드 한 사람의 승리가 돼요. 그런데 지금 살짝 보시면 A키를 누를 때마다 지금 뭔가 체력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방어를 한다라는 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방어하면 매 프레임마다 체력이 조금씩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방어만 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이긴다라고 판정이 나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비슷한 느낌으로 동일한 프레임에 양쪽이 가드를 올리면 잠깐만 다시 이런 느낌으로 동등한 프레임에 두 캐릭터 다 HP가 0이 돼서 둘 다 패배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이게 3인용 격투 게임인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다시 볼게요. 이번엔 1P가 이겼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심판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그 다음에 떼야지 이제 게임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심판이 스페이스바를 여전히 누르고 있는 채로 1P가 다른 키를 누른다든가 하면 1P의 반칙패가 됩니다. 심판이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문제는 심판이 언제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뗄지 두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심판이 언제쯤 손 뗄까? 지금쯤 뗄까? 지금이니? 하다가 아직 안 뗐다라면 그 사람의 반칙패가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사람이 키보드 하나를 붙잡고 얼마든지 놀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격투 게임이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나오는 이 수많은 상황들이 어떤 프레임에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 다음에는 그림을 뭘 보여줘야 되냐, HP를 깎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능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가 전부 다 다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따라서 요 두 번째 예시 점 자바 파일은 엄청나게 많은 if문으로 업데이트 내용물이 점철돼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유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키는 5개를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대충 보면 플레이어들, 그 다음에 에너지 바 같은 것들도 지금 마련해 놨고, 그 다음에 바인딩 이렇게 5개 해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 해놓고 있고, 진지하니까 궁서체로 지금 글자들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잘은 모르겠지만 그 우리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 기억납니까? 파이썬 수업에서. 제가 이걸 다뤘을 수도 있고 안 다뤘을 수도 있거든요. 저의 지금 착각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아무튼 간에 지금 심판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혹시나 0번 버튼을 눌렀거나 1번 버튼 눌렀거나 등등을 했다라면 지금 누군가가 반칙을 저지른 게 맞아요. 만약 그렇다라면 이제 그래서 누구의 반칙이냐를 정한다라든가 등등을 후속적으로 진행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이미 게임이 시작됐어요. 심판이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지금 0번 버튼이 눌려 있고 또한 1번 버튼은 눌려 있지 않다라면
그러면 이제 1P는 공격을 하고 있는 걸로 치겠다. 와 같은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if문들이 여기저기에 나열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1P가 Q랑 A랑 둘 다 누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특정 프레임에는. 그러면 둘 다 안 누른 걸로 간주를 한다라든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전부 다 여러분이 어떤 이 부분의 조건식을 어떻게 정리해 전적으로 의존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번을 눌렀고 1번을 안 눌렀을 때만 펀치를 친다고 하겠다. 그렇지 않고 요 뒤에 조건을 제거한다라면 둘 다 눌렀을 때는 펀치를 한 걸로 치겠다. 와 같은 느낌으로 간주가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서로소가 되도록 한쪽만 눌렀을 때만 펀치를 하거나 가드를 한 걸로 간주하겠다. 그렇게 지금 조건식을 복잡하게 적어둔 겁니다. 그 다음에 EP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가 펀치를 시작을 했다라면 이번 프레임의 게임이 끝나요. 저 사람이 가드를 했다라면 내가 패배하는 거고 가드를 안 했다라면 저 사람이 패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 부문 덩어리가 지금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누군가가 패배하지 않았다라면 그러면 펀치를 아무도 날리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가드를 만약에 누군가 올렸다라면 방금 전 봤던 HP를 프레임당 1씩 떨어뜨리는 그 작업을 수행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누군가가 HP가 0이 됐다라면 승자를 고르면 돼요. 한 명이라도 HP가 0이 됐다라면 이번 프레임의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물론 이제 방금 봤던 것처럼 두 캐릭터가 둘 다 동일한 프레임의 HP가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약간 트릭을 써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켜 놓고 나중에 이제 그거랑 관련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따로 그림을 몇 장 준비해 놓긴 했지만 그 방금 봤던 검은색 캐릭터 그림은 제가 미리 파워포인트로 20대 만들어 둔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살짝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라이프바라는 그 에너지바 나타내고 있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런 느낌입니다. 가드하고 있는 사람 점PNG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라이프바 같은 경우는 얘가 크기가 가로로 1픽셀, 세로로 20픽셀짜리 그림 파일이에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의 친구입니다. 근데 이 그림 파일을 예를 들면 가로로 100픽셀만큼 지금 쫙 느려가지고 화면에 표현을 했다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사용자 눈으로 봤을 때 1픽셀짜리 하나는 준비해두고 다만 걔가 살짝 세로로는 20픽셀이잖아요. 위아래로 살짝 스티치를 줘서 약간 좀 원근법 비슷한 느낌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녹색이랑 빨간색 두 개 버전 준비해 두고 HP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1픽셀, 가로로 1픽셀짜리 그림만 바꿔치기 하는 식으로 하면 여러분이 에너지 바를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추가로 원한다라면 이 바깥을 이렇게 둘러싸는 그 다음에 가운데가 투명색으로 돼 있는 뭔가 플라스크 같은 느낌의 그림 하나를 위에다가 덧그리면 이제 사용자 눈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지금 내 라이프 게이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게임을 즐기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트릭들도 지금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얼마든지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입력 받는 것 자체는 간단합니다. 근데 그 입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을 거냐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간단히 생각해 보면 지금 키 바인딩을 5개의 키를 바인딩을 해놨어요. 맞죠? 5개잖아요. 그러면 매 프레임마다 사용자 입력의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나오는 겁니까? 각각 누르거나 누르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우스는 제외한다 보면 32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이전에는 안 눌렀는데 이번에는 눌렀나 같은 것까지 추가로 고려한다면 딱 거기까지 고려한다면 이제 32의 제곱이 됩니다. 1024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전부 다 커버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방금 전 봤던 것처럼 이번 프레임에 저 사람이 펀치도 날리고 있고 가드도 한다라고 두 개의 키를 동시에 누르고 있다면 둘 다 안 누른 걸로 치겠다와 같은 느낌의 코드를 작성해 두는 건 아마도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재 이 친구 업데이트는 반복 흐름은 사실상 안 들어있고 대신에 수많은 서로 다른 if문들이 서로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기저기 지금 적혀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바 동네에서 else 쓰실 수 있고 else 부분 쓸 수 있고 파이썬처럼 elif 부분이 있는 건 아니다 정도까지 한 번 더 짚어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두 번째 예시 끝나고 두 번째 예시 실행하는 건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모드를 2로 바꾸고 다시 실행하시면 자 그럼 이 조그만 네모가 나올 겁니다. 여기를 눌러보세요 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클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나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클릭할 때마다 이런 느낌으로 소리가 나도록 만들 수 있고 꾹 누르고 있으면 뭔가 약간 돌림노래 같은 느낌으로 소리가 지금 연속으로 재생되는 걸 여러분이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단순한 예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코드를 까서 구경해 보시면 얘는 마우스 왼쪽 버튼밖에 안 받고 그 다음에 스태틱 파이널 해가지고 두 개의 숫자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자, 이 초기 세팅은 0.6초마다 새로운 음원을 재생할 수 있도록 시간 제한을 걸어놨어요. 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클릭을 해도 음원 재생을 시작한 이래 0.6초가 지나지 않았다라면 두 번째 재생을 하지 않도록 막아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얘를 뭐 조금 저만 해볼게요. 일단 역체감이 가능한 6000으로 10배 뻥튀기를 하면 그러면 제가 아무리 누르고 있어도 4, 5, 6 이런 느낌으로 제가 아무리 누르고 있어도 6초의 일종의 쿨다운 같은 게 걸리는 거죠. 쿨타임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 이후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재생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럼 이제 100배를 다시 해서 60m초잖아요. 0.06초를 쿨타임으로 잡고 진행한 다음에 실행하면 얘는 이제 와 같은 느낌으로 재생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자, 지금 그 음원 파일은 하나만 준비를 해뒀어요. .wav 파일 하나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코드를 살짝 보면 얘는 지금 간단해요. 업데이트 보시면 그냥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생을 시작한 일에 일정 시간이 경과가 된 게 맞다라면 그러면 지금 재생을 할 거야 따로 기록해두고 플레이라는 메소드 호출해서 방금 듣고 있었던 바로 그 음원을 지금 이 프레임부터 재생하겠다와 같이 지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딴 거는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거랑 그 다음에 이 지금 5라고 돼 있는 거를 1로 바꾼 다음에 재생하는 거랑 차이점을 느껴보시면 됩니다. 같은 느낌으로 재생되는 거랑 차이점이 들린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차이점이냐? 자, 요 잘은 모르겠지만 채널이라는 걸 하나만 놔두면 얘는 두 번째 이후에 플레이를 하려고 할 때 이전에 이미 재생 중이었다면 걔를 꺼요. 끄고 지금부터 처음부터 다시 재생을 시작하도록 짜놨습니다. 1채널이면 그래요. 2채널이다. 그러면 두 줄에 걸쳐서 음원을 재생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줄이 바쁘다 하더라도 두 번째 줄이 비어 있으면 그걸 쓰도록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나의 음원을 두 겹으로 돌림노래 같은 느낌으로 재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 원래 세팅은 5였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상식선에서 이거를 여러 개를 만들어 두시는 게 가능해요. 500 채널로 한다 하면 전혀 끊기는 거 없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바로바로 음원을 재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6ms로 바꾸면 그럼 이제 이렇게 잘 나올 줄 몰랐는데 지금 6m초잖아요. 그러면은 1000분의 6이잖아요. 1초에 100 몇 개 맞나?
아무튼 200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는 채널을 써서 진짜 따박따박 겹치게 해가지고 음원들을 쫙 레이저빔 나가듯이 지금 출력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 장애물이 10개다. 그러면 얘도 적당히 10으로 해두고 그다음에 인터벌 같은 거는 여러분이 실제로 코드 짤 때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인터벌을 쓰고 있지만 나중에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총알이 어떤 장애물에 맞았다면과 같은 식으로 그냥 조건식 적는 겁니다. 그러면 그 총알을 게임에서 제거한 다음에 플레이 한 번 한다. 와 같은 식으로 코드 적어두기만 하면 내가 지금 총알로 상대방 맞출 때마다 바로 그 프레임부터 따박따박 음원이 재생이 될 거예요. 이전에 몇 번 총알로 맞췄었나 그래서 지금 음원이 어떻게 재생되고 있나는 크게 상관없이 알아서 믹서가 작용을 해가지고 그럴싸한 음원 재생 연출을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소개가 돼 있지 않기는 한데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루프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쓴다라면 여러분이 적당히 한 예를 들면 1분 정도 되는 음원 웨이브 파일 준비해 놓고 그거를 -1번 반복 실행한다. 반복 재생해줘와 같이 집어넣으면 맨 처음에 컨트롤 F11 눌렀을 때부터 내가 실제로 스탑 그만 좀 재생해 라고 얘기할 때까지 한도 끝도 없이 반복 재생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BGM을 깔아놓고 중간중간 효과음을 출력해 가면서 청각적인 출력을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마지막 버전 구경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약 30분 정도 시간이 남은 거죠. 그럴싸하게 남은 것 같으니까 일단 살짝 정리 슬라이드 구경해보고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우리 작년에 파이썬 수업에서 GUI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기 위해 함수 정의 2개, 이니셜라이즈랑 업데이트랑 있었어요. 그 함수 정의 2개의 내용물을 적어서 W.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접근을 했다라면 이번 수업에서는 우리가 클래스 정의 하나를 적어서 접근을 해볼 예정이에요. 방금 전에는 우리가 3개의 GUI 프로그램 예시를 구경해 본 겁니다. 어떻게? 각각의 .java 파일에 적어둔 각각의 클래스 정의 안에 어디에는 이니셜라이즈, 업데이트 등등 내지는 필드 선언들이 어떻게 적혀 있나를 확인해 봄으로써 이 GUI 프로그램 이 버전은 어떻게 들어가 있나를 확인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시작하는 방법은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몇몇 측면에서는 파이썬으로 GUI 프로그램 만들 때보다 요 자바 버전을 써서 만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여러분한테 다가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파이썬 하던 시절에는 일단 파이썬의 기본 라이브러리가 GUI랑은 영 어울리지 않아서 막 잔상 생기고 어딜 보시는 거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자바 버전은 깔끔합니다. 그래픽 카드도 잘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20대 시절에 만든 거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그럴싸한 게임을 이번엔 진짜로 한 달 동안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필드 선언 내지는 클래스 정의를 적어가면서 내 프로그램의 데이터 영역을 꾸며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 안에서는 공이라는 거를 쓸 거야. 공을 몇 개를 쓸 거야. 그 다음에 내 캐릭터랑 상대방 캐릭터가 있어.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최대 체력은 얼마야 와 같은 것들을 열심히 필드 선언 적는다라든가 클래스 정의 적어가면서 접근하시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주요 메서드들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적어서 내 프로그램의 코드 영역을 역시나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것처럼 기본적인 생성자 정의, 그래서 이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인스턴스들을 기본적으로 쓸 거냐, 그 다음에 키 입력, 그 다음에 그림 파일, 음원 파일에서 읽어오기 같은 기초적인 데이터 흐름 준비하는 것 등등을 생성자 정의 안에다 몰아 적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 메서드 정의 안에다가는 첫 반복 준비를 하기 위한 문장들. 그래서 보통은 이제 new 수식과 수많은 는 수식들로 점철돼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메서드 호출식들이랑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랑 드로우가 매 프레임마다 기본적으로 60분의 1초마다 호출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캐릭터 위치, 장애물 위치 등등 바꿔야 되는 거냐? 라든가 이번에 사용자가 무슨 버튼을 어떻게 눌렀냐 안 눌렀냐라든가 와 같은 것들을 데이터들을 활용해 가면서 새로운 데이터 계산해서 적절한 인스턴스의 XY 너비 높이 값 등등을 변경해 가면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면 돼요. 선택적으로 발생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로우 같은 경우는 맨날 적는 게 동등할 거예요. 지금부터 그리기 시작한다라는 비긴 드로우라는 친구 있고 등등등. 조금 이따 같이 한번 다시 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걔는 복붙으로 대부분 상황에서 커버가 될 건데 혹시나 여러분이 좀 더 복잡한 게임 만든다라면 그 안에도 if 문을 적는다라든가 하는 게 가능하다. 그 정도로까지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미지스, 인풋츠, 오디오스 요 세 이름에다 점 찍고 뭔가를 하는 상황을 같이 구경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대충 대문자 섞어가지고 메서드 이름들 적어놨고 그 다음에 직접 방금 전에 구경해 본 건 아니지만 제가 미리 20대의 제가 미리 한국말로 각각의 이름들에 대한 설명을 파란색 주석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파이썬 할 때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이클립스란 친구 걸출한 친구니까 툴팁 확인해 가면서 아 그러면 지금은 이거 호출하면 되겠구나. 내가 지금 사용자 입력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 상황인데 뭘 쓰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인풋 한 다음에 점 찍은 다음에 툴팁 설명들 보면서 그럭저럭 때려 맞춰 가면서 내가 지금 당장 적어야 되는 이름들 유효한 이름들 중에 하나 골라가면서 수식 적고 문장 적는 게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스, 인풋츠, 오디오스 이렇게 세 개를 써서 기본적인 프로그램 밖으로 시각적인 출력, 청각적인 출력하는 거. 그 다음에 프로그램 밖에서 사용자로부터 키보드, 마우스 입력받는 거를 커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 흐름이 가능하면 입문문, 왈문 적고 열심히 선언 적고 열심히 는수식 적고 조건식 적어가면서 내용물 코드 짜면 나만의 GUI 프로그램 뚝딱 만들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한 번 더 해볼 예정이고 자, 그 외에도 프로그램 안에서 의미를 갖는 방금 봤던 공이라든가 캐릭터라든가 에너지바라든가 눈에 보이는 뭔가들을 각각 별도의 클래스 정의를 적어가면서 다룰 수 있게끔 뭔가들을 준비를 해뒀어요. 얘는 이제 오늘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시간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선형대수 지식이랑 같이 한번 끌어서 써보시면 뭔가 그럴싸한 연출, 막 마법진이 막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라든가와 같은 연출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둘러보기는 이 정도로 해두고 지금 약 30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저랑 같이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새로운 자바 프로젝트 만드는 것부터 살짝 소개하고 얘를 오늘 이제 영상으로 남겨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구경해 봅시다. 아이고 그래서 요거 샘플 어쩌고는 내비두시고 뭐 능숙한 솜씨로 적당히 파일에 뉴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위에 있는 요 플러스 버튼 누르신다라든가 해서 새로운 자바 프로젝트를 한번 추가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10주 차고 요거 지금 뭐 예시니까 예시 정도로 가봅시다. 그 다음에 엔터키 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rc 폴더 우클릭해서 열기 전에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우리는 지금 그냥 노멀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GUI 같은 느낌의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새로운 자바 프로그램은 루트라는 자바 프로젝트랑 지금 만든 예시 자바 프로젝트 두 개를 조합해서 만들 거예요. 새 자바 프로그램은. 그래서 그거를 세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새로 나오는 부분이고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방금 만든 프로젝트 우클릭하신 다음에 이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폴더명 우클릭하신 다음에 보시면 빌드 파스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고른 다음에 configure build path를 골라주세요. 하면 이런 느낌으로 라이브러리스 나오고 그 왼쪽에 프로젝트라고 지금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바 프로그램 컨트롤 F10을 누른다든가 해서 만들 때 다른 자바 프로젝트 내용도 같이 곁들여서 만들어 줘와 같이 요청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우리는 모듈 어쩌고는 안 쓰기로 했으니까 클래스 파스를 골라주시고 여기다가 add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지금 다른 안 쓰는 자바 프로젝트들 다 닫아놨기 때문에 열려있는 애들 중에 선택지를 보여줄 거예요. 여기서 루트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OK 누르시고 그 다음에 Apply and Close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요 루트 프로젝트랑 방금 만든 예시 프로젝트가 연결이 성공적으로 됐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불편하다라면 요 샘플 프로젝트는 지금은 안 쓸 거니까 닫아버리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java 파일을 두 개를 만들 거예요. 하나는 늘
만들던 메인 메서드 정의 적기 위한 프로그램.자바입니다. 근데 걔는 조금 이따 만들기로 하고 지금은 새로 도전하는 게임 화면 창 하나를 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클래스 하나를 도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src 폴더 능숙한 솜씨로 우클릭하신 다음에 뉴 하시고 그 다음에 클래스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은 뭐 메인 프레임 여러분 자유롭게 지정하셔도 됩니다. 일단 저는 메인 프레임이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 밑에 보시면 잘은 모르겠지만 뭐 우리 모디파이어에서 퍼블릭 그 다음에 프라이빗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 파이널 스테이트 뭐 이런 거 붙일 수도 있나 봅니다. 이런 거 제외하고 밑에 보시면 슈퍼 클래스 해가지고 java.lang.object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을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고칠 거냐? 여기다가 여러분이 게임 적고 F 정도까지 적은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툴팁이 떠야지 지금 성공입니다. 게임 프레임이라는 친구를 골라주시면 돼요. 엔터 치면 root.gameFrame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컨트롤 스페이스 내지는 커맨드 스페이스 했는데 이게 안 뜬다라면 방금 전에 그 빌드 파스 세팅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처음 하는 거니까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면 지금 손 드시면 도와드릴게요. 그래요, 봐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셨으면 좀 슬프지만 바로 엔터 쳤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요 맨날 Alt V 해서 이거를 골랐었는데 이번에는 프로그램.java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고르지 말고 대신에 Alt U를 해서 요 세 개 체크박스 중에 위에 거 빼고 나머지 두 개가 선택되도록 만든 다음에 엔터키를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 치시면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그냥 딸깍만 했는데도 알아서 메서드 정의 4개가 이미 적혀 있는 클래스 정의 .java 파일을 만들어 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임포트 문도 적당히 적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정한 이름이죠. 클래스 정의 잘 적어놓고 내용물 적당히 채워준 것 같아요. 얘는 오늘은 그냥 내비둬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 업데이트, 드로우 이렇게 세 가지 방금 봤던 요 세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 껍데기를 지금 우리 대신 적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자동 완성 당하고 내가 이번에 만들 GUI 프로그램은 뭐 해야 되는 거냐 생각해서 이 중괄호 밖에다가 필드 선언 내지 클래스 정의를 적는다라든가 아니면 각각의 중괄호 안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 그 문장에는 수식문이랑 if문 포함하는 거예요. 또는 필요하다면 로컬 변수 선언도 적을 수 있는 거고요. 등등을 각각의 자리에다 채워 넣음으로써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간단한 걸 먼저 한번 해봅시다. 간단한 거 뭐 할 거냐? 일단은 언제나 데이터랑 코드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데이터 영역을 준비를 하는 게 먼저 일 겁니다. 그게 아마도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자 주석은 저만 칠게요. 같은 매우 단출한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고 쳐봅시다. 그래요. 일단 이 정도까지 만들어 두고 프로그램.java 만든 다음에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자 데이터 먼저 준비해 두면 non-static field 선언 간단히 적어둘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네모 미 같은 느낌으로 선언을 적을 수가 있다라면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목표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 준비가 끝이 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게 대문자 D랑 대문자 O 정도까지 적으면 이게 아마 이상한 것도 뜰 것 같은데 그래서 OBJ 정도까지 적으면 드로어블 오브젝트라는 root.graphics 패키지 소속 클래스 이름이 뜰 겁니다. 그래서 3D가 적혀 있는 게 있고 안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오늘은 3D가 안 적혀 있는 걸 씁시다. 드로어블 오브젝트를 골라주세요. 그렇게 해서 임포트문 자동 완성 당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데이터 준비는 끝나요. 나중에 미에다가 파란 네모 담아두고 그 다음에 드로우 할 때마다 미를 드로우 하겠어와 같이 적기만 하면 끝이 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가봅시다. 자 여러분 요거 지금 이 non-static field 선언 얘는 지금 당연히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이면서 그 어떤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도 적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친구 마우스 갖다 댔을 때 파란 세모가 뜨면 정상인 겁니다. L 뜨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로우블 오브젝트 여기서 오류 나면 안 되고요. 그 상태에서 내려가서 이니셜라이즈 부분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미는 한 다음에 뉴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드로우블 오브젝트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법들 제가 준비해 놓은 것들이 목록에 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은 아무거나 골라도 되긴 합니다. 인트 값 4개 받는 버전을 한번 먼저 정해 봅시다. 그래서 x랑 y 좌표 0, 0하고 너비랑 높이예요. 너비랑 높이는 여러분 자유롭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100 곱하기 10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는 항상 성공해야 되니까 return false를 return true로 바꿔주시고요. 항상 이니셜라이즈는 성공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할 때는 매 프레임마다 특별히 해야 되는 작업은 없습니다. 따라서 return true로 바꿔두기만 하고 해주시고 마지막 드로우 부분을 이제 얘가 좀 복잡하니까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아까 봤던 그 메소드 주식 콤보를 일단 적고 스타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적당히 B, E, G 대문자 D 정도 하면 begin draw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 먼저 호출 내용을 실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C, L, S 정도까지 적으면 클리어 스크린이라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화면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미점 하면 이제 미점 드로우라는 메소드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는 인수로 G라는 뭔가 하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G라는 게 다행스럽게도 이미 하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엔터를 2번 연타하시면 돼요. 잘은 모르겠지만 G라는 뭔가를 인수로 밀어넣고 내 캐릭터를 그리겠어와 같이 지금 표현하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nd 대문자 D 하면 end draw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하면 일단 드로우는 완성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이거 과연 실행하면 화면에 잘 나올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자 일단 그러면 프로그램.자바를 이어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new 한 다음에 프로그램 하고 얘는 메인 메소드 정인 자동으로 적어주고 요 가운데 있는 건 체크 해제한 상태로 피니시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전체 프로그램 관점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 관점에서는 우리가 만들어둔 메인 프레임 인스턴스 하나를 새로 뚝딱 만들어 갖고 그거를 화면에 보여주기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화면에 보여주는 GUI 창, 게임 창을 만들 때는 일단 세팅부터 하고 스타트하도록 지금 강제를 내뒀어요. 그래서 대문자 자 지금 아마도 절반은 놓쳤을 것 같아 보이긴 한데 프로그램.자바 일단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나 그 체크박스 체크 안에서 이러고 앉아있다라면 요 프로그램 클래스 정의 중간에서 메인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하고 엔터키 치면 요거 자동 완성해 줍니다. 그래서 세팅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쉽게 칠 수 있게 대문자 GFS를 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그 게임 프레임 세팅스라는 형식 이름을 바로 치실 수 있을 거예요. 엔터 친 다음에 얘는 지금 형식 이름이니까 클래스 이름이니까 그 형식 로컬 변수 이름 적고 는 한 다음에 new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하고 엔터키 쳐서 세미콜론 해서 선언을 이니셜라이즈까지 해서 작성을 끝을 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GUI 창을 열기 위한 세팅을 할 준비가 끝이 났어요. 그 아래에서는 세팅스 한 다음에 점 찍으면 여기다가 각각 난세티 필드 자리에 여러분이 원하는 뭔가들을 열심히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편하게 해볼 만한 거는 예를 들면 뭐 10주차 예시입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창 제목 자유롭게 초기 창 제목을 지정할 수 있어요. 당연히 나중에 셋 타이틀인가 뭔가 여기도 들어있겠죠? 제목을 여러분이 원할 때 자유롭게 바꿀 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해두고 그 다음에 이 창 자체의 가로 세로 너비 높이도 지금 바꾸실 수 있고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메인 프레임이죠. 그래서 윈도우는 new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하고 엔터키 쳐서 방금 세팅해 놓은 내용을 바탕으로 메인 프레임 창 하나, 인스턴스 하나를 뚝딱 만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 한 다음에 점 찍고 set visible은 true 얘는 어쩔 수 없이 항상 복붙해서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준비되어 있는 그 인스턴스, 그 창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겠어와 같이 마지막 문장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실행해 보시면 아마도 지금 아직까지는 파란색 네모를 여러분 눈으로 구경하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긴 한데 내 마음대로 제목을 지정한 새로운 하얀색 창이 800 곱하기 600 크기의 하얀색 창이 제대로 뜬다라면 성공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자동 완성 당해가면서 오류 잘 안 내고 주파를 하셨다라면 아마도 100% 확률로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원래 목표는 파란색 네모를 화면 왼쪽 위에다 보여주는 거였어요. 여기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여기도 2D 좌표계를 쓴다면 0,0이 맨 왼쪽 위에요. 그래서 여기서 100 곱하기 100만큼의 내 캐릭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보시면 우리가 맨 처음에 드로우블 오브젝트 인스턴스 만들 때 0,0부터 100 곱하기 100만큼 만들겠어, 그렇게 차지하도록 만들겠어와 같이 지정을 했지만 얘를 파란색으로 칠할 거야와 같은 느낌의 세팅은 우리가 전혀 하지 않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인 기능을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일단 다시 한번 올라가서 한번 봅시다. 여기쯤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성자 정의, 메인프레임 생성자 정의 안에서 우리가 지금 파란색으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 파일을 하나를 준비해 와야 돼요. 근데 아마도 엄청 귀찮을 겁니다. 나중에 최종 버전 만들 때나 예쁜 그림, 동그라미 그림 같은 걸 그리면 되는 거고, 지금은 그냥 테스트하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현장 학습하는 상황이니까 그냥 일단 대놓고 이미지스라는 파란색 이름하고 점 찍은 다음에 보시면 create temp image라는 메서드가 준비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수를 2개 받는데 하나는 칼라 형식 뭔가를 받나 봅니다. 잘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대문자 C로 시작하는 칼라 자동 완성 당한 다음에 점을 찍으시면 파이썬 동네랑 비슷한 느낌으로 미리 적당한 원색들은 잘 마련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블루 골라주시고 그 블루 색깔을 나는 여기서 블루라는 이름으로 부르겠어와 같이 해두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얘가 무슨 효과냐? 저 파랑색으로 돼 있는 1 곱하기 1 픽셀짜리 그림 하나를 임시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1 곱하기 1 픽셀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 동네에서는 느렸다 줄였다 해가면서 쓸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은 이 그림을 블루라는 이름으로 다음부터 쓰겠어 하고 등록을 지금 해두기만 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이니셜라이즈 내려와서 요 100 곱하기 100 부분 뒤에다가 컴마하고 이미지스 점 하면 get 이미지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블루라고 내가 이름 붙여놨던 그 그림을 들고 와서 이 100 곱하기 100 픽셀짜리 네모를 칠하는 데 쓰겠어와 같이 세팅하는 게 가능합니다. 걔는 1픽셀짜리지만 얼마든지 자동으로 확대를 해서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실행하시면 컨트롤 F10을 누르시면 파란색 100 곱하기 100 네모가 화면 왼쪽 위부터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얘를 화면 한가운데로 보내고 싶다라면 XY 좌표를 바꾸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좀 더 키우고 싶다, 줄이고 싶다라면 너비 높이를 바꾸면 돼요. 맨 처음에 new 호출식에서도 바꿀 수 있지만 미 한 다음에 점 찍으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미.x, 미.y, 미.너비, 높이 등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만 해볼게요. 예를 들면 매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미.x를 1씩 더해서 다시 담고 미.y를 1.1씩 더해서 계속 다시 담고와 같이 하도록 하면 초당 60픽셀의 속도로 X방향, Y방향으로 이동하도록 만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막 반사하고 그런 코드 전혀 없으니까 화면 뚫고 나가면 이제 끝이 되는 게 되겠죠. 작년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작년에는 이제 막 뭐 get position, move object와 같은 함수 호출식 막 복잡하게 적어야 됐었다라면 우린 이제 인스턴스 단위로 뭔가를 다루기로 했으니까 각각의 난스테이트 필드 자리에 내가 원하는 값을 담아두기만 한다면 나중에 드로우 할 때 그 친구를 새로운 위치에 자동으로 그려주도록 돼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너비 높이도 마찬가지로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해봅시다. 지금 막 음원 재생할 필요는 없을 거잖아요. 음원 재생은 뭐 사용 방법 편하니까 직관으로 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거 말고 이미지스 말고 인풋을 한번 써볼게요. 우리 그 파이썬으로 GUI 프로그램 만들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능이 있잖아요. ESC 키 누르면 빡종하는 기능을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지를 살짝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그래서 인풋 한 다음에 점 찍으시면 바인드 키라는 친구가 있어요. 엔터키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힌트는 안 나와 있는데 항상 여기서 키, 대문자 K로 시작하는 키랑 대문자 E까지 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키 이벤트라는 클래스 이름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좀 미안한데 외워서 해야 됩니다. 제가 아마 여기 툴팁으로 적어 놓긴 했을 건데 이런 느낌으로 적어 놓긴 했는데 아무튼 자동 완성 당하신 다음에 점 찍으면 VK 언더스코어 하면 이런저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0키, 그 다음에 더하기 연산자 B, 그래서 E로 시작하는 이스케이프가 있을 거예요. 이러면 이제 키보드에 이스케이프 키, ESC 키를 눌렀을 때 나는 그걸 0번 버튼을 누른 걸로 간주하겠어와 같이 바인딩을 하는 셈이 됩니다. 마우스 버튼도 비슷한 느낌으로 바인딩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우스 좌표, 마우스 커서의 좌표는, 마우스 포인터의 좌표는 인풋 한 다음에 점 찍으면 언제든지 꺼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바인딩 해놨다면 자, 이니셜라이즈에서는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이때는 아직 첫 반복 시작하기 이전 시점이기 때문에 입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뭐 추가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에요. 그래서 업데이트 내용물 안에서 자, 요것도 역시나 조금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게 인풋 한 다음에 점 찍으시면 대문자 A로 시작하는 accept input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입력을 받겠다, 입력을 다루겠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요 accept input를 일단 업데이트 내용을 실행하자마자 바로 호출하게끔, 내용물을 실행하게끔 작성을 해두시는 게 일단은 편할 겁니다. 일단은 선택지긴 한데 대부분 상황에서는 얘는 무조건 호출한다 봐주셔도 무방할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 accept input 호출한 이후 시점부터 지금 요 accept input 호출하기 직전 시점까지의 입력들이 반영된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if문을 적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input 한 다음에 buttons 한 다음에 0번 버튼이죠. escape 버튼이 그 다음에 점하고 is pressed 면과 같이 자동 완성 당해가면서 만약에 저 사람이 이번 프레임에 escape 키를 누르고 있었다면과 같이 조건식을 적어서 if문을 구성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빡종하는 코드를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바 동네에서는 요 창을 닫아버리는 빡종하는 코드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적나라한 디스포즈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말 그대로 휴지통에 처박는다라는 뜻입니다. 디스포즈는. 그래서 얘를 호출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return false를 해주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더 이상 내용물 밑에 거 실행할 필요 없고 이번 프레임에 드로우도 할 필요가 없어와 같은 느낌으로 적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하시면 이제 ESC 키 누르면 창이 꺼질 겁니다. 엄청 빠른 속도로 퇴근하는 우리의 GUI 창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드로우랑은 일도 상관없는 거죠. 드로우 내용물은 고칠 필요가 없어요. 업데이트 내용물은 좀 많이 고쳐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 지금 중요한 세 가지 이름 중에 인풋이랑 이미지스를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살펴봤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점에 만약에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예를 들면 사용자가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른 프레임에는 미의 X좌표를 1만큼 증가시킨다. 증가시켜서 다시 담는다 같은 느낌으로 바인딩 다시 한번 해주고 등등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지금 빠르게 살짝 말씀드리면 VK 한 다음에 뭔가 또 이제 라이트 하면 있나 봐요. 오른쪽 화살표 키인가 봅니다. 그러면 이제 1번 버튼으로 간주하겠어. 그 다음에 위에 거 복붙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버튼을 이번 프레임에 누르고 있다면 그러면 mi.x 플러스는 1 하고 return to로 하도록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실행하면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른 프레임에는 X좌표가 1만큼 증가할 겁니다. 손에서 떼면
증가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파이썬으로 게임 만들던 시절에 엄청 복잡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자, 우리가 누르고 있는 동안 쭉 증가하는 게 아니라 누른 바로 그 프레임에만 내용물을 실행하고 싶다 할 때 우리가 복잡한 데이터 흐름을 수동으로 짜야 됐어요. 당시에는 그게 목표였는데 2학년 수업에서는 그걸 자동으로 해드립니다. isPressed now라는 메서드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얘는 직전 프레임에는 안 눌렀고 이번 프레임에 누른 게 맞다면 true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프레임의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다면 X좌표를 100만큼 증가시킨다와 같이 코드를 적어둘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적어놨다면 제가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를 때마다 100픽셀을 증가해요. 그 다음에 뗐다가 다시 눌러야 또 100픽셀 증가할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딱 누른 프레임에만 작업을 수행하도록 만들고 싶을 때는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줄식을 쓰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파이썬 시절에는 여러분이 이걸 짜야 됐었지만 자바 동네에선 이 정도까지는 제가 서비스로 넣어드렸습니다. 대신에 더 복잡한 게임을 만들 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자동 완성 당하면서 뭔가 3D라는 이상한 단어가 들어있기도 했는데 그런 거 포함해서 그럭저럭 걸출한 거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적을 수 있을 만한 거 아마 한 달 안에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작점을 오늘 현장학습 가져가 봤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수업 시간에는 이제 조금 이론적인 얘기 살짝 하고, 방금 전에 막 익스텐즈니 슈퍼 클래스니 막 그런 거 얘기 나왔잖아요. 그거 얘기 살짝 하고 조금 더 본격적인 튜토리얼을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걔는 준비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같이 한번 진행하고, 잘 안 된다 질문 받고 등등을 하면 다음 주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관련한 어떻게 평가할 거다 안내문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2, 3주 기간 동안 본격적으로 주제 정하고 등등 해서 마지막에 제출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해두고, 본론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혹시나 답안지 또 확인하고 싶어졌다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